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64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어요. 자,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 이 시대는 청동기. 금방 알 수 있죠? 자, 청동기 시대가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때는 계급이 발생했고 사유재산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이제 비파형 동검 말고 또 하나가 고인돌이 이제 대표적인 유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건 뭐 이제 철기 시대부터 이제 우경이 나타나기는 시작되는데요. 어, 널리 보급된 거는 신라 시대의 지증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증왕. 자, 그 다음에 철제 동기구는 철기 시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라는 거는 당연히 구석기 시대로 보면 되겠지요. 자, 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나라로 온 것은 자, 지배자가 읍군, 삼노예요. 자, 읍군이나 삼노면 요거는 사실 그 동해, 옥저 두 나라가 해당됩니다. 근데 다른 것도 보면 제천행사가 무천이죠. 자, 제천행사 무천 보면 이 나라는 바로 동해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에요. 책화나 조개원의 풍습도 있고 그 다음에 특산물 중에는 단궁, 반어피, 과하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옥저가 시험에 나왔다면 아마도 민며느리제 이런 게 이제 나왔을 거라고 보여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부여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회의, 오부족 연맹체 이런 표현이 나올 거고 이 삼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군 삼노가 아니라 신지 읍차 그리고 이제 천군이나 소도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절제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4세기 중반 근초고왕의 업적을 조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한의 여러 세력을 복속시켰고 남조의 동진 및 외와 교류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근초고왕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 뭐니 해도 영토 확장입니다. 이 고구려의 영토였던 평양성 쪽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국원 왕을 전사시키고 그 다음에 황해도 이북 지역까지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정답은 바로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사비를 천도했다. 성왕. 그 다음에 22 담로를 설치했다. 이건 이제 무령왕. 그리고 이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게 이제 근초고 왕이고 독서 삼품가를 시행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수의 군대를 이고온 살수에서 크게 분리쳤노라. 자, 이거는 살수니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시성에서 힘을 합쳐 당군을 물리쳤다. 역시 이거는 안시성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둘 다 고구려잖아요. 이때 고구려에서는 이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안시성 전투에서 연개소문이 지휘하고 직접 이제 지휘했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물리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는 연개소문의 정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때의 일이에요. 이제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연개소 이건 이제 정답이었고 3번에 장문유가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요건 이제 발해 때예요. 발해 때의 무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예,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 멸망 뒤에 나오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혈통에 따라 관직 진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차별하게 된 신라의 신분 제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신라의 가장 독특한 이제 신분 제도죠. 바로 골품제에 대한 물음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골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인 제도는 그 고려 때 그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인질 제도,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보내는 이런 인질 제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음서 제도도 주로 이제 고려 때 있었던 그 이제 그 위에 그 조상분들이 이제 고위 관직자였을 경우에 이제 나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음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제도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인질 제도, 기인 제도하고 비슷한데 이때는 이제 그 지방의 유력 세력 본인을 이제 인질로 데려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골품 제도가 정답입니다. 특히 그 육두품 귀족들이 진골에 비해서 능력 차이는 없는데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죠. 자, 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에다가 경주시에 있고요. 선덕 여왕 때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서 쌓은 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단이 모퉁이에 화감으로 조각한 사자상이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서 쌓았다. 이건 정말 이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던 그런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이에요. 이제 이 벽돌탑을 흔히 전탑이라고 부르는데 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탑을 모방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벽돌은 그 흙을 구워 가지고 만드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돌을 다듬은 거예요. 잘라 놓고 다듬어서 벽돌을 만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예. 자, 이 분황사 모전석탑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제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탑이죠. 지금도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 박물관 쪽 가시면 거기가 정림사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5층 석탑 볼 수 있을 겁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 이건 고려의 대표적인 이제 석탑 유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요 화엄사 4사자 석탑은 이게 전라남도 구례 아마 이쪽에 있을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진성왕 3년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독촉하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원종과 애노의 반란, 봉기죠. 이 민중 봉기가 발생한 시기를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그 신라 하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통일신라 말기예요. 이때는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이렇게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호족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라 하대, 즉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신라 하대가 시작되는 기점을 보통 해공왕의 피살로 꼽아요. 왜냐하면 이 해공왕이 그 김춘추, 태종 부열왕 계열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이제 신라를 삼국 통일을 하게 만든 그 집안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 라인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다툼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죠. 이때가 이제 통일신라 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말 하대. 자, 8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주 편인데 이 사당은 후백제를 세운 인물을 기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후백제를 세운 인물 바로 나와야죠. 견훤입니다. 자, 이제 호족 중에서 이제 특히나 그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강했던 호족으로 완산주를 도읍주로 해서 이제 후백제를 건국한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아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된 비운의 왕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도 같이 있죠. 자, 이 후백제의 경우에는 이제 후고구려 이게 나중에 고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랑 신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삼국이었는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너져 가던 때였고 후백제하고 고려가 서로 이제 후삼국의 패권을 놓고 계속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 요 두 사람이 정말 희대의 라이벌 중 라이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벌였던 전투의 과정, 그러니까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공고신일. 자, 공산 전투, 고창 전투, 신라의 멸망, 그 다음에 1, 2천 전투.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승리를 해요. 이때 왕건이 거의 뭐 죽을 뻔하고 그 병사옷 입고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후백제가 크게 이겼던 전투입니다. 자, 이 고창 전투는 고려가 이겼어요. 왕건이 이겨가지고 이때는 이제 반대로 견훤이 이제 굉장히 크게 패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라 멸망. 이때 이제 경순왕이 고려에 직접 가서 왕건한테 항복을 하면서 나라를 직접 바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라의 멸망이고, 이제 요 바로 직전에 견훤이 고려로 귀부를 해요. 고려 귀순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제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한테 귀순을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신라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1, 2천 전투는 왕건과 견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검의 후백제 부대를 이제 크게 이기고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정답 찾을 수 있겠죠. 4번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하였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해진을 설치한 것은 장보고, 해신이라고 부르죠. 장보고.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하였다. 요 마진은 이제 후고구려가 마진, 태봉 요렇게 이제 국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고구려의 궁예, 이제 광평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후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요거는 김부인데, 요 김부가 바로 이제 이제 신라를 고려에다가 바친 경순왕입니다. 이제 신라를 고려에다가 바치면서 신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때 이제 경순왕 김부는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요 사심관 제도는 이제 호족들한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권한을 다 맡기는 대신에 책임까지 무겁게 지우는 그런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결국 4번 공산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공산은 지금 대구 쪽 팔공산, 그 공산 말하는 겁니다. 자, 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대조영 나왔네요. 대조영. 자, 이분 보면 알아야죠. 동모산에 훈고하여 성을 쌓았다. 자, 발해입니다.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 발해죠.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대인수가 왕위에 올라서 연호를 건흥으로 바꾸었다. 여러 학생들을 유학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익히게 하니 비로소 해동성국에 이르렀다. 자, 역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연호를 건흥으로 바꾸었다는 이 대인수, 유부는 이제 발해의 왕, 선왕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발해가 가장 전성기 시대라고 해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자, 어쨌든 선지에서는 발해의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해의 유산에는 이제 일단 정답 1번에 있는 영광탑, 그리고 이불 병좌상,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불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사자상,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큰 석등 같은 것도 발해의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금관총에 나온 금관은 이제 신라 시대. 그 다음에 이 금동 대학로는 백제, 특히 사비 시대 백제에 나왔던 이제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거는 진짜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부여박물관 가서 보세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철제 판가본 및 투구예요. 이거는 이제 가야, 특히 금관가야 쪽이 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죠. 그 가야 쪽의 문화유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에는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연호를 사용한 왕의 업적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준풍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 대하창에 보니까
노비안건법을 시행했어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왕은 누굽니까? 바로 고려시대의 왕, 광종입니다. 자, 광종의 대표적인 업적하면 노비안건법 시행,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과거제 시행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광덕이나 준풍 같은 이런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관리의 복색, 이제 공복이라고 하죠. 이 공복을 제정했다도 있고, 뭐 이제 칭제 건원 이런 것도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